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의 본업인 의료 분야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말초신경과 성기능과의 관계에 대해 공부를 하다 절제와 초월이라는 종교적 주제가 겹치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성적 쾌락의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절제와 초월에 관하여인데 다소 거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간의 성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의 고단함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쾌락은 삶을 견디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성적 쾌락은 감각적 극치를 선사하고 이는 인간의 기억에 강하게 각인되어 반복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려는 욕망으로 이끕니다. 성적 쾌락은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이라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기능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일 역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적 쾌락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성반응의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적 쾌락의 일정 부분 절제나 더 나아가 초월적 태도가 필요한 점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반응에는 성적 자극에 대한 쾌감이 증가하는 흥분기, 성적 쾌감이 높은 단계에서 유지되는 고원기, 쾌감이 절정에 이르는 오르가즘기, 마지막으로 성반응이 감소하는 해소기의 4단계가 있습니다.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음부 조직의 동맥이 수축하고 혈류 공급이 감소된 안정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영상, 그림, 소리, 기억, 상상 등 정신적 자극이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자극이 주어지면 뇌의 시상하부가 자극되고 여기에서 출발한 부교감신경은 음부신경이 되어 음부 조직의 혈관을 확장하고 이에 따라 음경과 음액이 팽창하게 됩니다. 이 반응으로 남성에서는 발기가 일어나고 여성에서는 음액의 비대, 질 분비물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의 반응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부신경의 자극은 음경이나 질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시키고 이는 아르기닌에서 일산화질소로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의 평활근 세포로 이동하고 구안일릴 사이클라제라는 효소와 결합하여 사이클릭 GMP를 합성합니다. 이 물질이 음부 조직의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발기나 질 분비물 증가와 같은 조직 반응을 유발합니다. 남성의 성기, 특히 해면체 조직에서는 사이클릭 GMP를 분해하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 일명 PDE5가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PDE5는 혈관 평활근 내에서 사이클릭 GMP를 빠르게 분해하여 혈관 확장 상태를 종료시킵니다. 비아그라는 PDE5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사이클릭 GMP 농도를 유지하고 혈관 확장을 지속시켜 발기를 유지시킵니다. 여성에서의 PDE5의 작용은 남성에서처럼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해 쾌감이 증가하는 흥분기 및 매우 강렬한 쾌감을 느끼는 고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 작용하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입니다. 오르가즘은 성적 쾌감이 절정에 이른 상태로 음부 근육의 리듬감 있는 수축과 중추신경계서의 정신적 희열감이 결합된 복합적인 경험입니다. 남성의 경우 사정 반응이 동반됩니다. 오르가즘 또한 시상하부, 즉자획, 감각피질, 소뇌 등이 활성화되며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급증이 일어납니다. 전두엽의 억제로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며 이는 몰입 또는 무화경 상태와 유사한 신경생리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절정의 경험은 남성과 여성 간의 그 발생 방식과 이후 회복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남성의 오르가즘은 일반적으로 사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정은 감각 역치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렀을 때 반사적으로 유도되며 동시에 뇌의 쾌감 회로가 활성화되어 오르가즘이 발생합니다. 이 두 반응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사정 이후 남성은 급속히 해소기에 진입하고 발기가 종료됩니다.
이때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와 사이클릭 GMP 분해의 증가로 일정 시간 동안 성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서와 같은 사정 반사 없이 음부의 감각 자극과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희열감의 결합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합니다. 여성의 경우 프롤락틴 분비와 사이클릭 GMP 분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급격한 불응기에 진입하지 않고 반복적인 오르가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남녀 간의 성반응의 차이는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나 호르몬 반응을 넘어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문화적 코드의 영향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남성은 성행위에서 사정을 중심으로 한 쾌감을 오르가즘의 본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가즘 후 급격한 해소기와 일정 기간 지속되는 불응기에 의해 반복적인 오르가즘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반면 여성은 신체적 쾌감과 함께 감정적 교감, 자극의 리듬, 분위기와 같은 정서적 희열감이 복합된 상황을 오르가즘의 본질로 인식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성별 일반화가 아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평균적인 차이를 말할 뿐 개인 차이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적 쾌락의 추구가 인간 삶의 매우 본질적인 측면에 해당하지만 왜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리디아의 왕 칸타올레스는 자기 아내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 기게스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의 벗은 몸을 본다면 그대도 왕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요. 기게스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칸타올레스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그들의 침실에 숨어들어 왕비의 벗은 몸을 훔쳐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비는 이 상황을 눈치채고 말죠. 모욕감을 느낀 왕비는 기게스를 불러 말합니다. 이제 그대는 두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하오. 하나는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을 죽이고 나를 아내로 맞아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오. 기게스는 결국 칸다울레스를 죽이고 왕비와 혼인을 맺은 다음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됩니다. 칸다울레스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여 제3의 시선을 끌어들입니다. 왕비는 어쩌면 남성을 욕망의 대상을 넘어 자신에게 내재한 권력욕의 증거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칸타울레스가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벗은 몸을 기게스가 보도록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모욕감과 분노심은 칸타울레스를 제거함과 동시에 기게스로 하여금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는 이후 기게스가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고대의 출판물에 기록된 성과 권력에 관한 흥미롭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욕망과 그 비극적 결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기게스의 후손인 크로이소스는 리디아를 부유한 강국으로 번영시킵니다. 그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그리스인 솔론이 찾아옵니다. 크로이소스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솔론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자 솔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지언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부족한 것이 적은 상태로 지낼 수 있고 게다가 보람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결말을 끝까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대답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현재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미래의 결말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 바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크로이소스에게는 현명하고 건강한 아들 아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고 크로이소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짐승을 잡는 과정에서 호위병이 던진 창이 빗나가 아티스가 그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이 일로 크로이소스는 큰 비탄에 빠지게 되고 예전 솔론이 했던 이야기를 회상하게 됩니다. 성적 쾌락을 포함한 감각적 쾌락은 현실지향적입니다. 성적 쾌락은 지금 여기에서 충족되기를 갈망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강렬한 쾌락을 느꼈는지에 대한 기억이 성적 충동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현실에서 갈망과 불만족감을 증폭시킵니다. 지나치게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은 감각적 현실이라는 장벽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진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 쾌락의 추구를 위해 주로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만족에 안주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두워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쾌락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앞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상대의 정서적,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매너,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없이는 깊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적 쾌락에는 어느 정도의 절제와 초월적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규율에 의한 억제가 아니며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의 쾌락을 스스로 통제하는 논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